안녕하세요. 로열킹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지기현 판사에 대한 내용 좀 잠깐 얘기해 볼까요? 지금 룸사롱 관련된 의혹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그분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보다는 어떤 특정 사건 때문에 이유가 되어서 의도적으로 어떤 의혹을 무분별하게 얘기를 하면서 사법부를 흔들기 위한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 저도 이제 재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때 재판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저도 화가 나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판사가 저럴 수가 있지? 저 판사가 혹시 상대방 쪽과 뭔가 결탁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분노와 또 의혹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사법부를 존중해야 기본적으로 법치국가의 원리가 준수될 수 있다는 거죠. 사법부의 독립의 원칙, 이것을 지켜야 되니까요. 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저는 이제 라임 사건에서 피해자들 대리를 했고, 처음에 이제 개그맨 김한석 씨로부터 녹취록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의혹을 제기했고, 거기에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녹취 이런 것들을 넘김으로써 의혹이 확산되었고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졌죠. 그때 그 라임펀드의 주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봉현 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도주를 하다가 잡히는 장면이 뉴스에도 나왔고, 그때 이제 이종필이라고 하는 라임 자산운용의 부회장도 같이 도주하고 다녔죠. 현금 가방을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 허리가 다치기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내고, 이 사건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사하고 좀 대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계속 미팅을 요청을 했어요. 제가 면담을 좀 해야겠다, 이 사건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담당 검사가 자꾸 만남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안 하고 다른 검사가 있으니까 그 검사랑 얘기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싶었거든요. 그 검사가 나이엽이라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나이엽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김봉현 회장과 룸사롱에서 술을 마시는 부분이 밝혀지게 되었고, 그게 김봉현 회장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통해서, 옥중 편지를 통해서 폭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김봉현의 옥중 편지라고 하는 그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수단을 해체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음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저는 잘 몰라요. 확실한 것은 제가 간 것이 이미 김봉현 회장과 룸사롱에서 술 마시는 사람한테 가서 라임펀드의 이 사태의 주범인 사람과 술 마신 사람에게 수사를 해달라고 하러 간 것이 된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소극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되돌려보면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것은 그분이 직접 그 사건과 관련되었고, 그 나검사가 실제로 김봉현 회장과 술을 마시고, 또 실제로 그때 남부지검에서 이 라임펀드 사건의 담당 검사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불법에 해당되고 실제로 수사를 받았고 재판을 회부됐죠. 결과의 여부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 지기현 판사의 판결의 내용은, 저도 솔직히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한 그 결론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썼다시피, 저도 이제 항상 강의를 하면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속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산입을 할 때 불산입과 산입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구속적 부심이라든지 뭐 각종의 체포적 부심을 하게 되면서 발생한 그 기간을 내가 기록이 갔다가 돌아온 만큼의 시간만 공지하면 되지 왜 그거를 날짜로 해서 그 시간만 더 구속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날짜로 계산을 해가지고 1일날 기록을 법원에 보내고 2일날 기록을 반납하면 하루하루에서 총 2일 그러니까 24시간 24시간 48시간이 구속기간이 늘어나요. 이거는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불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구수사의 원칙에도 반하는 부분에서 저도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왔어요. 근데 그게 하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건에서 그렇게 엄중한 판단을 내렸단 말이죠. 국민들한테는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고 어떤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구속이 취소될 만한 사안이고 제가 설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 하더라도 아마 저도 그 구속기간의 산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구속 취소를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 환송에 대한 그거에 대한 악화관점의 일종의 연결된 선상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 의도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여져요. 그것이 저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게 법원의 권위가 훼손이 되면 법적 신뢰가 상실해 가게 되고 법적 신뢰가 상실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법원을 믿지 않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다가 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거를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번 사심과 같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등의 지금 여러 가지 사법부 흔들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이러이러이러한 위해가 가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법치주의가 약화되고 헌법에서 보장된 독립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독립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 재판사의 독립된 양심에 따른 판단의 권리가 판단의 어떤 의무가 모두 제한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뭐 권력 분립의 원칙을 침해한 것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인 예측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저희도 이제 법원에서 사건을 하다 보면 많은 의뢰인들이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저기 저 판사랑 지금 저 판사랑 친한 사람이 돼가지고 진 거 아니에요? 저 판사하고 분명히 저 사람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의혹과 의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이런 식의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확장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국가 전체에 아주 큰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향인 거죠.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성이 국제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연 이 나라가 법치국가 원리가 확립되어 있느냐 이것은 국가 신인도하고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살해 협박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단일화를 하지 않게 되면 뭐 이러이러이러한 기사의 제목이 나갈 것이다 이러면서 섬뜩한 말을 넣었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즉각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지금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찾게 될 것이고 저희가 이러한 그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즉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적인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이제 이준석 후보께서 그 10대 학생이 현수막에 대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치기 어린 마음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절대로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가끔 이제 페이스북에 좀
잘못된 내용의 글이라든지 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글들을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메시지 같은 걸 통해서 정중하게 삭제를 요청드리거나 수정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좀 뭐 불편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공명선거본부장으로서 지금 공직선거 후보가 활동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떤 잘못된 왜곡된 정보가 표심을 흔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은 예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저희 보수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보수가 괴멸될 위기에 있습니다. 어떤 합리적인 중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항상 누구로부터 얻어맞을 수밖에 없죠. 좌와 우가 극도로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쪽에서도 돌을 맞고 저쪽에서도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옳은 말, 물론 가운데의 중도가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추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합리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중도의 영역이 많이 넓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의 영역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하고 어떤 사회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균형추 역할이 중심이 잡힌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뭐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얘기했듯이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지금 잔인하게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잔인하게 쓰는 그 무서움이 나중에 이제 행정 권력까지 모두 가지게 되었을 때 얼마나 무섭고 잔인해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건 합리적인 보수, 그 다음에 중도층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어떤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지도자가 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몇 가지 제가 이제 과거에 라인펀드 사건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에 비추어서 최근에 주기현 판사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뭐 그 판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하는 행위에 대한 그 의도가 사법부를 흔들기 위한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법부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법적 신뢰가 완성되어야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아예 그러면 그 사진을 공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누구이고 누구랑 이런 술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혀야지 그냥 룸사롱 사진을 하나 아무 데서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을 던져놓고서는 당신 여기 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판사로 하여금 네가 답변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이재명 후보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전혀 이재명 후보와 상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갑자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신이 여기에 가지 않은 걸 증명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프레임의 구도가 사법부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고 지금 법이 자꾸 개정되고 특정인과 특정 세력을 위해서 개정되는 이 부분이 우리 국가에 얼마나 큰 폐해를 입힐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고 지적할 수 있도록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로이어킹 김정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